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청와대에서 청원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국민소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영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소개하는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난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 이것이 그 청원의 요지라고 합니다. 조국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태라는 낙태, 그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 그래서 낙태 대신 모자보건법이 사용하는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낙태는 형법상의 용어이고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상의 용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임신중절이라는 말이 원래 낙태로 쓰여야 되는 것인데 바꿨기 때문에 좀 혼란을 느낄 겁니다. 이것이 형법상의 용어인가 아니면 모자보건법상의 용어인가. 어떻든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형법상의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표현도 문제는 있습니다. 형법은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태아는 미래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태아 상태에서부터 형법은 아주 일찍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여 이러한 금지 규정, 장차 사람이 될 태아를 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을 둔 것이죠. 조국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소는 연 10여 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법상의 낙태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군요. 처벌은 더욱 희소합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조국 수석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1년에 낙태죄로 기소되는 사건, 그 건수는 10여 건 밖에 안 되고 처벌은 더욱 희소하다.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청원의 요지에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하라. 그러니까 우리 5천만이 넘는 국민 가운데 1년에 10여 건이 기소가 돼서 그 중에 거의 처벌이 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여성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 문맥상 서로 연결이 안 되죠. 게다가 조국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신 중절 시술로 생명권이 박탈된다. 이것은 태아의 생명이죠. 그러나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 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고비용의 수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다 처음 한 이야기하고 적절하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1년에 기소가 연 10여 건밖에 되지 않고 처벌은 더욱 희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처벌 강화 위주 정책이다. 여기에서 벌써 모순이 나타나죠. 게다가 임신 중절 음성화부터 해서 해외 원정 시술까지 길게 설명한 것들은 법 위반자 스스로,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낙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낙태를 하고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법 위반자 스스로 자꾸만 더 흙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지 처벌이 자꾸 강화가 돼서 이들이 그렇게 밀려간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지금 조국 수석의 설명을,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짧은 논설문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이야기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죠. 내가 한 말은 이렇게 틀렸다. 나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의 말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든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행 법이 모두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은, 조국 수석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불법 시술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1년에 10여 건, 그것도 거의 처벌이 되지 않는 그러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법이 나쁜 것이다. 그렇다면 법 집행을 더 엄격하게 해서 그 불법 그 낙태 시술을 하고 있는 모든 그 위법 행위자, 그들을 다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국 수석의 의도인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이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법은 행위자를 처벌하지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그것도 처음에는 범죄 행위가 아니죠. 임신을 하는 것이 범죄입니까? 그 범죄 행위가 아닌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그 이후로 이 임산부가 낙태를 하게 되니까 그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면 범죄 행위를 범죄의 성립 요건을 생각해 보더라도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의 이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을 법이 처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공부했다는 조국 수석은 갑자기 이렇게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 우리 법은 임신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죠. 게다가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함께 켤레를 이루는 것입니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지게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그 책임이 공적 책임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일단은 행위 책임이죠. 그런데 권리는 없이 책임만 묻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법리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쉽게 국가와 남성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국가와 남성이 권리를 보유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법철학적인 고민을 한참 해보아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은 자기 마음대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죠.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청와대는 이렇게 지금까지 쭉 마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따라온 다음에 아주 깔끔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문제는 한마디로 법률 문제입니다. 그런데 법률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고민하세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국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하면 현재 이 청원의 뒤에 붙어 있다고 보이는, 공개적으로 보이는 자연유산 유도약 판매, 그것이 허용될 것이다. 청와대는 방관적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자연유산 유도약 판매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번 청원은 두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층과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싶어서 그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층, 이 두 개의 그룹이 청와대에 청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는 책임을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간단하게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알아서 하세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어떻든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봐서 조국 수석은 일단 낙태죄 폐지 측에, 그것도 그냥 건전하게 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극대화하는 그쪽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그 동영상은 발표자가
여전히 조국 수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전반부를 넘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후반부라고 해야 하겠죠. 전반부와 후반부 둘로 나누었을 때 후반부에서 첫째, 청와대의 입장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임신 중절 관련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사용된 어휘들을 살펴봅시다. 임신 중절 관련, 그런데 대책은 대책인데 보완 대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보완을 하는데 임신 중절을 확대하는 쪽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임신 중절을 축소하는 쪽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에 청와대는 확대 쪽으로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입법 목적에 반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 실행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결국 임신 중절을 축소하기 위해서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뜻이 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그 요구, 그런 요구를 하는 그룹들 가운데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결국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라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청와대는 이러한 사례, 앞으로 청와대가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 피임 교육이니까 낙태의 단계가 아니고 임신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낙태를 확장한다든지 낙태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것과 무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청소년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시키게 되면 낙태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라 하는 측의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18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전문 상담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막막한 당사자들을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은 직접 청와대에서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하는 그 사례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들어있는 것이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뒤의 임신이라든지 이혼한 이후의 임신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성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헤어진 성적 관계가 있는 상대방인 남성들을 강제로 구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들을 수배하고 그리고 강제로 불러와서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겁니다. 이혼한 남성 배우자도 마찬가지이겠죠. 물론 이럴 때 또 친자 관계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다툼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이 두 번째 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죠.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시했다고 이번엔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런 내용이 비혼모,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한 경우 이때 사회경제적 지원을 구체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것도 역시 낙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확장하는 정책입니다. 낙태 허용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죠. 넷째, 입양 문화 활성화가 되도록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것 당연히 낙태의 요인을 제거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청와대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밝힌 이 내용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비혼,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경제적 취약층이거나 기타 이유 불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겁니다. 모든 부모에게 출산은 기쁨이고 모든 출생한 아이는 출생이 축복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결국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로운 낙태의 허용을 반대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하죠. 이번 청와대의 이 청원 답변 동영상에는 비단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만이 아니라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영상의 전반부를 보면 조국 수석과 청와대의 관련 인력들, 그들의 두뇌 구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안 지킨 사람이 겪는 어려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한없이 그들의 괴로움과 슬픔에 동조하고 있죠. 결국 이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의 행위를 범죄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좌파법학의 이론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청와대 동영상에서 청원의 요지라고 하면서 거의 제목 비슷하게
화면에 띄운 내용이 그 문구 자체가 대단히 비논리적입니다.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난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이다 하는 대목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출산은 임산부가 아니면 할 수 없죠. 일반인은 남성이라든지 임신하지 않은 여성은 출산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임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재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이 여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임신이 가능한 행위와 임신이 불가능한 행위 두 가지 중에 임신이 가능한 행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임신이 불가능한 행위를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출산 거부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출산,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것은 법을 바꾼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청와대는 원치 않는 출산을 한 여성은 비극이다. 원치 않는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비극이다. 원치 않는 출산을 한 여성과 그 사람이 낳은 아이가 있는 국가도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맥이 통하지도 않고 또 논거가 박약하고 뒤틀려 있고 한마디로 비논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비논리적이든 어떻든 그대로 두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조국 수석과 청와대의 관련 인력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비극,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입을 빌었지만 심지어 어조까지 비슷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출산한 부모는 기뻐하라. 이유 불문하고 출생한 아이를 축복하라. 내가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정부가 책임지겠다. 한마디로 낙태하지 마 하고 대통령은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출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국판 교황을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다.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앞에 내세워놓고 자기들 뜻대로 요리하는 실세 또는 실세 그룹이 있다 하는 문재인 허수아비 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점이지요. 조국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마치 대립하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반부도 조국 수석이 읽어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 지난 5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월 그는 확실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공히 당당한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전을 손에 든 독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왜 성서가 아니라 법전을 손에 들었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 권력체, 이 조직체는 성서를 들고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권한이지요.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서 운용이 되는 그러한 법적 조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통치기관인 집행정부에게 법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설령 그가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손에 법전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지난 봄 타임지 표지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그때 여러 국민들이 무시무시하다고 했던 그 타임지 표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절묘하게 잡아낸 것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전을 손에 든 문재인 대통령은 법을 모르는 자에게 종종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합니다. 부패한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무지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법전을 든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법전을 손에 든 독재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과 언론은 이 청와대의 권력 구조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을 지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헌법과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이 우리의 일꾼을 제대로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